네, 기쁨이 있는 찬양 목요일 코너 다리 놓는 사람들. 오늘은 보이차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차연 도근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보이차 전문점 차연을 운영하고 있는 도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이차 이 찻집을 운영하시는데 보이차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예전에 처음 요가를 배우면서 네. 처음 보이차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 그럼 요가를 배우면 당연히 보이차를 마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대부분 그때 제가 요가를 배울 당시에는 요가 원장님께서 요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럿이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보이차가 그냥 편하게 마시긴 했는데 이 차가 어떤 무슨 차인지 몰랐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보이차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이차에 대해서 이제 깊이 빠져 드시고 공부를 하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남성분들이 보이차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네. 그런 경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음주 문화라든지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아니면 재테크의 수단으로 차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특히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설교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네. 목을 많이 쓰시게 되면 보이차를 마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주는 걸로 또 목도 편안해지고 하니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목이 편하네요. 네. 이 보이차 마니아가 있는 걸 보면요, 이 보이차 아주 보이차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보이차를 공부하신 분으로서 이 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보이차는 물론 건강에도 가장 도움이 되고요. 재테크 수단으로서 재테크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와인이나 아니면 골동품처럼 소장하시거나 아니면은 드시면서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재테크 면에서도 참 유익한 차고 이 차 자체로 우리 몸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처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뇨작용을 편안하게 하고요. 네. 그래서 몸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함으로써 우리 몸이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피도 맑아지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대표님 너무 혈색이 좋고 피부도 진짜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꾸준히 계속 드시고 계신 건가요? 네, 매일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드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는 기본적으로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뇨작용이 좋고 네. 피부에도 좋고 위장에도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이차를 마시게 되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침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력이라든지 아니면 젊음의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뇨작용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라든지 노폐물들 빠르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위장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심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차를 마시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 주변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체중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보이차가 체중까지. 네,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홈쇼핑이나 TV를 통해서 네. 갈산이라든지 카테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체중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다고 많이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김유리 아나운서처럼 네.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차를 많이 드셔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좀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러면 보이차는 카페인은 없나요? 물론 보이차에도 카페인이 다량으로 들어있는데요. 네. 보이차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이차 생차와 보이차 숙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보이차 생차 같은 경우에는 찻잎을 따서 그다음에 녹차와 다르게 2-3시간 정도 시들리기 과정을 거칩니다. 시들리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살청이란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녹차를 만드시는 곳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 거기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찻잎을 따자마자 바로 솥에 덮고 비비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불발효차이기 때문에
잎이 빠른 시간 안에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말려서 바로 솥에 덮고 비비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이차의 경우에는 찻잎을 따고 2-3시간의 시들리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차의 맛과 향을 훨씬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솥에다가 덮는 살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살청을 함으로써 차 옆의 온도가 80도까지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전문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네. 만약에 그 온도를 빠른 시간에 올리지 않게 되면은 찻잎이 탄다든지 여러 가지 차를 망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보이차와 홍차와 녹차는 거의 비슷한 종류인 건가요? 전혀 다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녹차 같은 경우에는 불발효차고요. 네. 전혀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발효차고요. 네. 보이차 경우에는 후발효차로 계속 발효가 진행되고 있고요. 90% 정도의 발효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홍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완전 발효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차과학에서 보면은 완전 산화차가 많습니다. 계속 발효가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발효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네. 발효가 된다는 게 그래서 그게 보이차의 매력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보이차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최근에는 100년이 지난 보이차도 있는데요. 네. 이 보이차의 가격은 고급 승용차나 집안채와 맞먹는 가격인데요. 와, 신기해요. 네, 이게 이 만드는 과정 때문에 계속 발효가 진행되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만드는 과정에도 특별한 그 이유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자면 보이 숙차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차를 만들고 난 다음 100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20-30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숙차라는 쾌속 발효차라는 기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군요. 보이차에는 생차와 숙차가 있다. 네. 이 숙차는 발효를 막 촉진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차들을 보이차를 보게 되면은 네. 30년의 시간이 지나야 떫은 맛이라든지 진한 맛이 묵은 맛이라든지 보이차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30년의 시간을 기다리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으로 빠른 시간 안에 쾌속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차가 다른 차들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시니까 숙차가 나아요, 생차가 나아요? 차 과학에서 설명하면은 네. 성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네. 대신에 마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맑은 자연노암만 발효차가 오랜 시간이 지난 차를 굉장히 더 좋아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격도 묵은 굉장히 맛, 비싸고요. 뭐 네. 이런 맛도 네. 즐길 수 있는 거네요. 어쩌면 이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모아서 기다려서 먹는 거. 10년 뒤에 이 맛은 어떨 맛일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점들 때문에 보이차를 저장하시거나 마시면서 변화를 같이 체험하게 되시는데요. 네. 이게 보이차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보이차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몰라서 냉동실에 넣은 적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보이차를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보이차는 우리가 숯보다 2-3배 정도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걸 흡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우와. 때문에 네. 그래서 냉장고는 절대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싱크대나 이런 곳에도 보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 보관해야 돼요? 베란다나 아니면 서재, 사람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는 어느 곳이나 좋은데요. 너무 높은 곳에 하게 되면은 온도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m를 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에 네. 2m를 넘지 않는 곳이나 베란다 쪽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네. 온기라든지 우리 전통 온기라든지 숨 쉴 수 있는 온기에 보관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차를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네. 조건이 될 것 계속 같습니다. 발효시키면서 네, 먹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오래 발효되면서 나쁜 성분도 생기지 않을까, 막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 걱정이 돼서 냉동실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습하지 않고 여름철만 피하게 되면은 네. 고온 다습하지 않기 때문에 습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른 나라의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서 네.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오히려 습도를 많이 공급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습한 나라는 어떻게 보이차를 보관하나요? 습한 그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네. 매일
그 창고를 문을 열어서 에어컨 바람을 세게 하고 선풍기 바람을 돌려서 네.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습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보이차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구나. 예, 습도가 85%를 넘게 되면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장마철이나 이럴 네. 때 계속 습기에 노출시키게 되면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곰팡이가 피면 못 그렇습니다. 먹게. 네. 그러면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네요. 냉장고에 들어갔던 보이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버려야 되나요? 냉장고에 들어간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네. 탈취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먹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향을 맡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음식 냄새나 이런 것들을 먹고 그렇구나. 있기 때문에 네. 부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배웠습니다. 보이차 먹을 때 이렇게 뭐 우리가 보이차 자체로도 주의할 점이 있지만 마실 때 우리 몸에서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보이차를 너무 뜨겁게 마신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이른 시간에 보이차를 마신다든지 아침 너무 일찍? 너무 일찍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위장을 자극하게 돼서 오히려 소화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복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두 잔 마시는 건 또 상관이 한국 없는데요. 사람들이 몸에 좋다면은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먹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네. 지나기 전에 충분히 차를 마시는 게 좋고요. 너무 늦게 드시게 되면 화장실을 다니시느라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카페인 성분도 있으니까. 네, 카페인 성분도 들어있는데 네. 카페인 성분은 도움 줄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거요? 우리가 어떤 집중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신이 맑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요. 차에 있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차에 태아닌산이라든지 아니면 티폴리페놀이 몸 밖으로 카페인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마신다고 해서 카페인 중독이라든지 여기에 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이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는데 보이차 가격이요. 사실 네. 이 서민들이 먹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비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 시간이 오래된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이 됐거나 아니면 30년, 40년, 50년 오래된 보이차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보이차라든지 아니면 2000년 안에 네. 만들어진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하지 비싼 건 않으셔도 아니다. 네. 그런데 또 뭐 중국이라든지 해외 여행을 가서 사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산 것들 가짜가 많다. 이래서 또 불안해서 못 사겠더라고요. 대부분의 중국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네. 사실 한국 돈으로 치면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 원가로 만든 보이차를 네. 우리 관광객들에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네. 해서 팔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별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점은 주변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차를 마시고 난 다음 입안에서 침이 얼마만큼 생성이 되고 네. 향기로우냐 아니면 입안이 마르느냐 아니면 입안이 건조해지냐 아니면 혀를 자극하는 게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를 마시면 입에 침이 생기고 네. 또 뭔가 톡 쏘는 맛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차를 마셨을 경우에 네. 침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차고요. 와인도 마찬가지. 마셨을 때 뒤에 침이 얼마만큼 지속되냐가 네. 후운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코다리라고 후운이라고 후운. 도이차에서는 후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뒤에 이어지는 후운. 목 안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향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표현하는데 후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차를 마셨을 때 침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네. 나고 향이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보이차를 좋은 보이차냐 아니냐 이렇게 그렇구나.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차를 많이 마셔야겠네요. 정말 입이 많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입이 많이 마르게 되는데요.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차를 마시게 되면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침이 많이 생김으로써 몸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 먹어야 좋아요? 차는 그럼 항상 어느 시간에 먹어야 돼요? 평소 때 공복에는 물론 드시는 걸 너무 많이 드시는 것만 피하면 되고요. 네. 물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차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집에서 간단하게 보이차를 본인이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선물 받아서 소장하고 계신 보이차가 많으실 텐데요. 네. 이걸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머그컵 2개를 준비하시고요. 머그컵 덮을 수 있는 작은 접시를 하나 준비하시고 작은 네. 스푼을 먼저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보이차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 두께로 네. 잘라서 넣으시면 한 3g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3g 정도를 넣고 난 다음에 컵에. 그렇습니다. 머그컵에 네. 넣고 난 다음 100도씨 이상 끓는 물로 포트나 아니면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머그컵에 3분의 2 정도를 붓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한 150cc 정도가 되는데요. 150cc 정도를 넣고 난 다음 뚜껑을 덮습니다. 네. 아까 준비하신 접시를 덮고 3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네. 3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뚜껑을 열어서 뚜껑에 남아있는 향을 맡게 되고요. 향을 맡아서 누구나 주부라면 아니면 향을 맡게 되면은 이 향이 좋은 향인지 나쁜 향인지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기분 좋은 향이 나고 상큼한 향이 난다면 그 네. 차는 분명히 좋은 차고요. 네. 악취나 아니면 기분 나쁜 냄새 이런 냄새가 난다라면은 좀 네. 약간 꺼려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누구나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왜 보편 이렇게 타당한. 네. 왜 3분 동안 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보이차를 우릴 때는 찬물을 한번 부어서 헹구는 과정을 하는데요. 네.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은 보이차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자기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과학에서도 이걸 심평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심평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차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판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50cc 뚜껑에 먼저 향을 맡으시고 향을 맡으신 다음에 한쪽 물 부은 쪽에 있는 물을 옆에 빈 머그컵에다가 완전히 부으시고요. 스푼으로 입에 3cc 정도, 숟가락에 3분의 1 정도 양을 혀 위에 올리시고 난 다음에 혀 위에서 서서히 입 안 전체를 고르게 퍼지게 한 다음 30초에서 1분 정도를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게 되면 혀에서 맛이라든지 아니면 입안에서 침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텐데요. 목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혀를 톡톡 쏜다든지 아니면 혓바늘을 돋는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때는 이 차는 음용하기에는 좋지 않고요. 네. 만약에 이제 차를 마셨는데 입안에서 단침이 많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부드러운 향이나 목 뒤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좋은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차에 있어서는 색, 향미가 기준이 되는데요. 차의 색이라든지 아니면 향기라든지 이 맛이 전체가 잘 어우러졌을 때 네. 좋은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과 향과 맛. 예.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테스트하신 차가 눈으로 나중에 보시고 난 다음에 차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향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조화로운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차를 좀 먹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이차 넣고 계신 분 계시다면 빨리 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차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 먹는 방법이라든지 예절이 있나요? 사실 그 차는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를 마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드실 수 있으면 형식이나 어떤 모양이 네. 구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자리가 편안하게 네. 어렵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안한 자리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차연 도근우 대표님께 차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으며 말씀 안에서 바르고 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차연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강릉 그리스도교회 신영문 목사님, 나진열 안수 집사님, 권순옥 권사님, 정선희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삼성교회 목사님들과 구태현 장로님, 공정식 집사님 등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주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 전하시는 김유리 아나운서께도 무슨요?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보이차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보이차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오늘 또 새로운 세상을 배워봅니다. 지금까지 보이차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차연 도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